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종봉 님이 지으셨고요. 다산북스에서 나왔고 2021년 1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최근 베스트셀러에 진입해 있는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00쪽입니다. 먼저 저자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자 김종봉, 15년차의 전업 투자자로 35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2019년 첫 책, 돈 공부는 처음이라 라는 책을 출간하셨고요. 이번이 두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각종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얼굴도 아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다 예측한다면 신입니다. 누군가는 예측을 잘해서 부자가 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식을 예측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주식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중에서 재산 순위 상위에 이름이 올라간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 오르내림을 예측하여 주식을 한다거나 특정 시기에 주식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전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든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든 저는 모든 상황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앞뒷면을 맞히듯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에 베팅하여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상관없이 꾸준히 돈을 버는 건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제야 사람들이 진짜 질문을 한다. 대표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기가 아닌 방법을 묻는 바로 이 질문이 당신에게 필요한 첫 번째 질문이다. 사람은 늘 돈을 원한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수익이 나는 돈과 영원히 수익이 나는 돈을 구분해야 한다. 일시적인 돈은 시대가 만들어준다. 운이 좋아서 비트코인을 초기에 샀던 사람, 타이밍이 좋아서 좋은 시기에 주식을 샀던 사람, 생각지도 못한 호재로 집값이 오른 사람,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은 일시적인 수익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시간이 흘러 비트코인이 폭락하거나 주식이 폭락장을 맞이하거나 집값이 더 오르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다. 그 돈은 그들의 능력으로 시작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우연히 돈을 번 경험을 발판으로 공부를 이어간다면 꾸준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익이 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거를 탐구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어느 순간 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스스로 세운 계획으로 버는 돈은 영원한 돈이다. 스스로 계획한 돈을 위한 아이디어, 투자 시나리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만의 논리로 무장한 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반드시 정립하라 라는 점을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책의 후반부로 가시면 크게 저자가 지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두 가지 돈에 대한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당 버는 돈에 따라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돈은 형태를 바꾸지만 시간은 의미를 바꾼다. 시간이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시간을 잘 써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을 잘 쓰려면 타인의 삶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자신을 맞추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쓰는 것이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방한 당시 뉴스 인터뷰에서 가장 불행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오직 남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는 삶입니다.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연인을 위해 모든 시간을 써야 하는 삶.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삶. 그런 삶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시간을 쏟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그 사람의 시간에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감정이 들어설 틈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 어렵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투자는 돈이 아닌 시간을 쏟는 행위이며 투자자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쏟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참이지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간과 정성을 쓰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길 바란다. 이 책은 투자에 대한 책입니다. 소위 말해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답으로서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책의 초반부에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내가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에 대한 가치 역시 우리가 간과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소중함을 뼈에 새기지 못하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지수를 수프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수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치화가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말보다는 한 달간 5kg을 빼겠다는 것이, 책을 많이 읽겠다는 말보다는 한 달간 5권의 책을 읽겠다는 것이 더 훌륭한 계획이다. 만약 당신에게 기준이 되는 것을 수치화할 수 없다면 목표를 구체화하기도 실행하기도 어렵다. 지수는 오직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숫자는 정확하고 정직하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일수록 변할 수 있는 말보다 변하지 않는 숫자를 더 선호한다. 만약 누군가 코스피가 많이 빠지면 매수하고 많이 오르면 매도한다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문제는 이때 많이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5%도 많지만 누군가는 20%는 돼야 많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빠지면, 조금만 더 오르면이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접근하면 매수도, 매도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치화된 기준이 해결해준다. 코스피가 1400포인트가 되면 매수한다. 코스피가 1500포인트가 되면 매도한다처럼 말이다. 눈대중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수치화된 기준에 따라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의 원인도 분석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수익의 기준을 10%로 잡고 실행을 했더니 5%까지만 오르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다면 다음부터는 5%를 기준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 저자는 부의 시나리오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수라는 것에 본인은 집중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오직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점들은 시간의 속성과도 일정 정도 비슷한 특성도 있고요. 오로지 수치화가 되어 있고 전 주식의 종목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항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이고요. 최근에는 상장지수 펀드라 불리는 ETF와 같은 것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이 지수를 바탕으로 쓰여진 돈의 시나리오라 볼 수가 있겠죠. 역사에 만약이 없듯이 투자에도 만약은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만약에이다. 만약에 이때 이 아파트를 샀더라면, 만약에 이때 이 주식을 샀더라면, 만약에 이때 이 코인을 샀더라면. 고백하지만 나 역시도 처음에는 그랬다. 매일 지수와 씨름을 하며 문득문득 이 가격에 샀더라면 지금 얼마를 벌었을 텐데 따위의 생각들이었다. 부질없고 의미 없는 한탄이었던 이런 생각은 투자가 곧 욕망을 매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사라졌다. 대신 조금 더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투자가 인간의 욕망을 매매하는 행위라면 어떤 사람들이 그 욕망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너무나 단순했다. 최대한 싼 값에 사는 사람, 최대한 비싼 값에 파는 사람, 최대한 싼 값에 다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벌 것이다.
앞서 특정 물건의 가격은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살 때 올라가고 공포심 때문에 팔 때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장 비싼 값은 모두가 욕망으로 살 때 만들어지고 가장 싼 값은 모두가 공포심에 팔 때 만들어진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욕망을 갖고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미덕이 있는 사람, 모두 두려움을 갖고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욕망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전체 인구의 3%밖에 없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부자는 언제나 3%의 사람들이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언제나 돈을 버는 사람은 상위 3%의 사람들이었다. 결국 97%의 사람이 본성에 순응하여 돈을 잃을 때 3%의 사람들은 본성을 거슬러 돈을 버는 것이다.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성을 거스르는 3%의 인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식의 격언이라 불리는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말은 참 쉽습니다만 반복된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3%였던 사람도 어느 순간 97%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욕망과 두려움을 거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써서 멘탈을 관리해야 됨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법도 마찬가지다. 양질의 정보도 비결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 성향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유튜브나 여타의 채널을 통해 주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으며 전업 투자자로서 매일 차트를 볼 수 있다. 그의 방법을 찬양하던 사람도 자금의 크기만 다를 뿐 비슷한 환경에서 수년간 주식 투자를 했기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영상을 시청하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90% 이상의 사람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들만큼 노력과 시간을 쓸 수 있는가? 장사하면서 그들만큼 많은 차트를 볼 수가 있는가? 대부분 그럴 수 없다. 그렇기에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남의 것이다. 전업 투자자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 그래서 성향과 환경이 모두 비슷한 사람, 원리를 깨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쓴 사람에게는 정답에 가까운 해답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대다수에게는 그 방법이 독이 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가 돈을 버는 과정을 공개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이가 돈을 벌기는커녕 되레 잃고 있는 이유다. 어떠한 방법이든 결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것이란 결국 자기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물론 아주 훌륭한 이론이라면 잠깐은 남을 따라 하다 보면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절대 영원한 부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함에 있어 타인의 방법과 이론을 따르고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맹목적으로 흉내를 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방법은 그 사람만의 상황과 시기가 맞물려서 일어난 그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적용해서 나에게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만의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을 하고 자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야 함을, 직접 써내려 가야 함을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에 살 것인지 나눠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고 얼마의 비중으로 살 것인지 정해야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1,000만 원이 있다면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에 1,000만 원을 모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를 일괄매매 시나리오라고 한다. 반대로 누군가는 지금 400만 원어치를 사고 300만 원은 나중에 지수가 10% 빠지면 사고 300만 원은 그 이후에 지수가 10% 더 빠지면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할매매 시나리오라고 한다. 마이너스 50%의 위기 이후 덜 빠질수록 일괄 시나리오가 유리하고 마이너스 50%의 위기 이후 더 빠질수록 분할 시나리오가 유리하다. 반토막 전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반토막 이후에 더 빠지는 일도 있으므로 일괄 매매 시나리오를 할지 분할 매매 시나리오를 할지 고민하는 건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 때 꼭 필요하다.
이 책에는 크게 저자가 지수를 토대로 세웠던 돈의 시나리오가 굵직하게 두 개의 꼭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토막 시나리오입니다. 반토막이란 말 그대로 지수가 최고점 대비해서 딱 반토막 정도에 도달하는 하락장이 펼쳐졌을 경우에 그때부터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위기의 상황을 분별해서 분할 매수를 하여 주수를 확보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쉽게 이러한 것들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책에서는 언제 이것을 사고 어떻게 사고 매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저자의 고찰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책을 읽어서 자신의 시나리오와 같이 결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투자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가격이 높을 때는 적은 수를 매입하고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은 수를 매입하여 매수 단가를 낮춘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매월 10만원씩 펀드에 투자한다면 주당 가격이 2,000원일 때 50주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달 펀드가 폭락해서 반값이 된다면 주당 가격이 1,000원이기에 같은 값에 100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는 1,500원이 될 것이고 당신은 150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듯 분할 매수는 당신이 가진 물건이 하락하더라도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당신이 가진 물건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유지한 가격은 상승이 왔을 때 수익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이해했다면 지금부터 내가 제시하는 돈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매월 자신의 소득 10%를 펀드에 투자한다. 이때 중요한 건 60개월 동안 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만 원씩 매월 투자하면 된다. 목표 수익률은 10%, 20%, 30%, 40%, 50%로 설정한다. 총 5번의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20%씩을 매도한다. 예를 들어 30만원씩 20번을 납입하고 10% 수익을 얻었다면 원금이 600만원, 수익이 60만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660만원 중 20%인 132만원을 인출하는 것이다. 인출된 금액은 따로 모아두면서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해 나간다. 20%의 수익 구간이 올 때까지 말이다. 만약 20% 수익선이 오지 않고 다시 마이너스 수익률이 된다면 목표 수익률을 리셋하고 다시 10% 구간부터 매도하면 된다. 가령 10% 수익을 보고 난 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었다면 걱정하지 말고 다시 10% 수익이 났을 때 20%를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자금을 지속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시 10%의 수익 구간이 60개월 안에 나오게 된다. 코스피 지수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위기에서든 이 방식은 언제나 옳았다. 이 부분은 앞서 소개한 반토막 시나리오에 이어서 두 번째 꼭지인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꾸준하게 주수가 아닌 금액 기준으로 일정 시점에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수익을 10, 20, 30, 40, 50%의 구간마다 보유자금의 20%씩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실행을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으로 진행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 타당한 논리를 들어서 이것을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가난한 돈만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돈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용기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어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당장의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부분 부자의 돈 그래프에서 상승 구간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저 부자는 어떻게 자신의 돈을 한 번에 불렸는지만 궁금해한다. 하지만 급격한 상승 구간은 수입 없는 시간을 견딘 대가다.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야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 상승 구간의 비밀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비법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 뛰어난 운전기사가 찾아와서 운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책을 통해 열심히 운전을 배우더라도 초보 운전자가 갑자기 레이서처럼 운전할 수는 없다. 이론을 잘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전혀 다르다. 훌륭한 운전기사가 되려면 오랜 경험을 해야 한다.
실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잘 늘어나지 않는 정체 구간에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자신을 단련시키고 또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그러한 인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대부분의 주식책들이 어떠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시장의 현황을 뉴스 기사처럼 분석하고 종목을 추천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데 그것들과는 좀 맥이 다른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종목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주식에 있어 지수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자인 저자 본인의 아이디어를 잘 보여주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확립하기까지의 과정과 시행착오 등을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립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